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7월 1113 토요일 노르웨이 일부 프레드릭스타드 FK vs 릴 레스트롬 SK. 이 경기는 프레드릭스타가 초반에는 4-3-3의 측면 폭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릴 레스트롬은 4-1-4-1 구조 안에서 중앙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돌리는 순간 압박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프레드릭스타는 올렌슐레거와 셰인이 중원에서 연결을 만들어야 하지만 릴 레스트롬의 중원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면 전방 파라스까지 가는 패스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반면 릴 레스트롬은 후반으로 갈수록 드람메의 측면 돌파와 펠릭스 윌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더 선명한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드람메가 측면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프레드릭스타 수비 라인은 박스 안쪽으로 급하게 좁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순간 펠릭스 윌이 세컨드 라인에서 침투 타이밍을 잡으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칼스바크가 전방에서 버티며 센터백을 묶어주는 장면까지 더해진다면 릴 레스트롬의 이선 침투는 더 위협적으로 살아난다. 프레드릭스타는 수비 블록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편 커버와 박스 앞 공간 관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측면 공략, 낮은 크로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는 릴 레스트롬 쪽이 더 확실한 득점 루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드릭스타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드릭스타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올레순 vs 몰데 FK. 이 경기는 올레순이 5백으로 버티고 몰데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박스 주변을 계속 두드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레순은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고 중앙을 막으려 하겠지만 몰데가 브레이비크를 중심으로 공을 좌우로 돌리면 수비 간격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몰데는 단순히 높은 크로스만 올리는 팀이 아니라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페널티 박스 안팎의 수비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헤스타드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선택하면 올레순 수비는 공을 걷어내더라도 박스 앞 세컨드 지점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때 굴브란센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흘러나오는 공을 노리면 몰데는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곧바로 두 번째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올레순은 오센브루를 활용해 전방에서 한번 버티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지면 공격권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크리스텐센과 멜랜드가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맡게 되면 전진 타이밍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몰데가 다시 공을 잡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몰데는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상대 진영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슈팅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올레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몰데의 세컨드볼 대응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은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결국 몰데가 경기 전체의 공 소유권과 공격 방향을 주도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올레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7월 11일 트롬세 IL vs 볼레랭아. 이 경기는 트롬세가 초반부터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볼레랭가의 빌드업을 끊어내느냐가 핵심이다. 트롬세는 5-3-1을 바탕으로 5백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전방 투톱과 중원 라인이 동시에 전진해 상대 첫 패스 방향을 막을 수 있다. 프레스트모가 상대 미드필더에게 빠르게 붙고 옌센이 그 뒤에서 커버링과 패스 차단을 맡으면 볼레랭가는 중앙 전진이 크게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다. 니아머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는 움직임과 안쪽 침투를 함께 가져갈 수 있어 트롬세가 공격 전환을 시작할 때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볼레랭가는 토르발드센의 측면, 전진과 데르달의 연결 움직임, 웨스터가르드의 중원 버티기를 통해 흐름을 바꾸려 할 것이다. 하지만 트롬세가 전방부터 압박 방향을 잘 잡아주면 볼레랭가는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전진시키기 어렵다. 특히 중앙에서 옌센이 위치를 잡고 프레스트모가 압박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면 볼레랭가는 측면으로 밀려난 뒤 단순한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트롬세는 측면 수비에서도 윙백과 센터백의 간격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레랭가의 측면 공격을 박스 바깥에서 끊어낼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전력 차이도 트롬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롬세는 교체 카드를 통해 측면 기동력과 전방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후반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경합 능력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볼레랭가가 빠른 역습으로 한두 차례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압박 완성도는 트롬세 쪽이 더 안정적이다. 결국 초반 하이프레싱, 중앙 커버링, 측면 봉쇄, 교체 전력 우위까지 맞물리면 트롬세가 홈에서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트롬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SUM 짝 조율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KFUM 오슬로 vs FK 보데글림트. 이 경기는 KFUM 오슬로가 수비 숫자를 확보하며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보데글림트의 좌측 측면 전개와 박스 안 침투를 끝까지 막아내기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KFUM 오슬로는 3백을 중심으로 중앙을 좁히고 할트빅과 니에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데글림트가 베르그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의 방향을 정리하고 하우게를 좌측 측면에 넓게 세우면 KFUM 오슬로의 윙백 라인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하우게가 터치라인을 따라 전진한 뒤 컷백을 넣는 장면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 있다. 그 컷백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회그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KFUM 오슬로가 박스 안 숫자를 늘려 대응하더라도 보데글림트는 패스 이후 재침투와 방향 전환을 통해 수비수들의 시선을 계속 흔들 수 있다. 특히 보데글림트가 점유 흐름을 가져가면 KFUM 오슬로는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길목이 줄어들고 결국 수비 이후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답답해질 수 있다. 반면 보데글림트는 좌측 돌파, 중앙 침투, 박스 근처 짧은 연계까지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그래서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시 중원에서 방향을 바꿔 다음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 전반에는 KFUM 오슬로가 수비 간격을 좁히며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데글림트의 측면 우위와 박스 안 마무리 완성도가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보데글림트가 좌측 측면에서 수비 균열을 만들고 회그의 문전 침투로 승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KFUM 오슬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KFUM 오슬로 패 추천. 언더 추천. 7월 13일 월요일 SK 브란 vs 슈타르트. 이 경기는 브란의 공격 전개가 슈타르트의 불안한 수비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다. 브란은 마티센을 활용해 측면에서 상대 윙백을 끌어내고 토르스테인슨이 전방에서 센터백 라인을 흔들며 와스베르크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공격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슈타르트는 숫자상으로는 5백을 세울 수 있지만 실제 수비 장면에서는 중앙과 측면 사이가 벌어지고 박스 안마킹 전환까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브란이 한쪽 측면에서 볼을 돌린 뒤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거나 박스 근처에서 짧은 연계를 시도하면 슈타르트 수비는 계속 라인 유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와스베르크가 절묘하게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슈타르트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의 애매한 공간이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슈타르트는 코르넬리우스와 로렌첸을 활용해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공격 전환 이전에 자기 진영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브란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대 수비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만큼 비교적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주도권, 박스 근처 침투 타이밍, 찬스 생산 구조까지 감안하면 브란이 승리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로젠보르 BK vs 크리스티안순 BK. 이 경기는 로젠보르그가 볼 점유를 바탕으로 크리스티안순의 수비 간격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로젠보르그는 볼 주변에 숫자를 붙여 짧은 패스 길을 만들고 상대가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 반대편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치아카가 최전방에서 센터백을 묶어주면 노르들리가 이선에서 자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고 케이데는 측면에서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크리스티안순은 중앙을 막기 위해 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측면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측면을 의식해 수비폭을 넓히면 치아카 주변의 중앙 공간과 노르들리의 전진 패스 선택지가 살아난다. 크리스티안순은 알프하임과 아이작의 전방 움직임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이삭센이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넣기 전에 압박을 받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로젠보르그가 볼을 쥐고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반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팬들의 분위기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고려하면 로젠보르그는 초반부터 더 강한 전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크리스티안순이 초반을 버티더라도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컨드볼 경합 능력과 라인 복귀 속도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로젠보르그의 촘촘한 볼순환, 이선 침투, 측면 돌파가 맞물리며 홈에서 승부의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로젠보르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사네피오르 포트발 vs 한캄. 이 경기는 사네피오르의 직선적인 전방 침투 패스와 한캄의 느린 중원 전개가 확실하게 대비되는 매치업이다. 사네피오르는 멜키오르가 중원에서 방향을 잡고 파툴리티스와 마티센이 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계속 흔들어준다면 한캄의 5백 뒤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한캄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다가 횡패스로 방향만 바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방의 니앙에게 연결되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사네피오르는 짧은 패스 교환으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끌어낸 뒤 수비 라인 뒤로 한 번에 찔러 넣는 패스를 통해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한캄이 내려앉아 버티더라도 전진 패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클리어링 이후 세컨드볼 경합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 활용폭에서도 사네피오르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측면 돌파와 전방 침투 숫자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중원 전개 속도, 공격 방향 전환, 파이널 서드 진입 완성도에서 사네피오르가 더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경기다. 전체적인 전술 상승과 후반 승부처 운영까지 감안하면 사네피오르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네피오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사릅스보르그 vs 바이킹 FK. 이 경기는 중원에서 볼을 잡은 뒤 누가 더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느냐가 핵심이다. 사릅스보르그는 볼을 끊어낸 뒤에도 전진 패스가 바로 나오지 않고 측면으로 흐르거나 뒤로 접히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역습의 출발은 나쁘지 않아도 상대 수비가 다시 자리를 잡을 시간을 허용하게 된다. 반면 바이킹은 크비와 에게스코그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전방 패스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이선 자원들의 짧은 연결도 간결하다. 크리스티 안센이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그 사이로 이선 침투가 붙으면 사릅스보르그 포백은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바이킹이 짧은 패스와 침투 움직임을 동시에 섞어내면 사릅스보르그는 중앙과 측면 중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구도에서도 바이킹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제공권 경합뿐 아니라 떨어지는 공에 대한 반응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한두 번의 정지된 공격 장면이 곧바로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사릅스보르그가 홈에서 버티는 구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과 파이널 서드 완성도에서는 바이킹이 더 앞서 있다. 결국 전진 패스의 속도, 이선의 연결,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감안하면 바이킹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릅스보르그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릅스보르그 패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